네, 그러면 mp.rand.rand에 만약에 784,50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제시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얘가? 맞아요. 행렬을 생성하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784열에 50행짜리 행렬을 생성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A11부터 A12, A1 784, A21, A22, A2 784 이런 식으로. 네. A 51, A 52, A 50, 784 이런 식으로 이래야지 우리가 제시한 플래튼 데이터인 그 X1부터 해서 X 784개의 입력값을 받아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 그 결과가 다음 노드로 넘어가게 될, 물론 거기에 바이어스를 더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50개의 값으로 이렇게 축약이 정리가 되는, 그렇게 하려면 이런 행렬이 필요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784 열짜리 50행의 행렬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랜덤하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각각의 요 성분의 값이 0부터 1까지. 선생님이 아까 요거 코드를 좀 수정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숫자를 랜덤하게 집어넣는 그런 행렬을 집어넣어서 그런 행렬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이렇게 mp.rand.rand 하고 숫자 하나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바이어스를 만드는 작업인 거고, 한 줄짜리. 이렇게 성분 두 개를 넣었을 때에는 행렬을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노드를 한 번만 거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필요한 숫자는 처음에 출력값의 개수 784개를 50개로 추격하고 그 50개를 10개로 바꾸는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첫 번째 노드로 넘어갈 때에 필요한 바이어스 하나와 그 다음 50개에서 10개로 넘어갈 때 필요한 바이어스 하나가 필요해서 바이어스가 1, 2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 놓고 define하고 784, 50, 10이라는 숫자를 내가 제시했을 때 이 i는 콜앱을 통해서 이 코드를 돌려보면 그 결과로, 네, 맞습니다. B1은 뭘 것 같아요? B1은 50이 입력이 돼서 나오는 한 줄짜리 행열이 되겠죠? 네, 한 줄짜리 행열이 될 건데 여긴 성분이 B1부터 해서 B50까지가 들어갈 거고요. B2는 뭐겠어요? B2는 네, 여기 10이 들어가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최종값 B1부터 B10까지가 필요할 거예요. 최종값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바이어스와 중간 노드에 필요한 바이어스, 그리고 얘는 W1은 네, 784열에 50행짜리 행렬이 돼 있을 거고요. W2는 이거 50, 10이니까 50열짜리 10행, 50열짜리 행렬을 얘가 생성을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5, 3으로 넣었다. 그러면 W1은 10, 넷, 다섯. 어, 아, 예, 여기 콜앱 환경에서는 전치 행렬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선생님 설명하고 매칭해서 이해를 하려면 얘가 열이고 얘가 행인 걸로 인식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요. 넘파이에서는 이제 행렬을 서술하는 방식이 전치 행렬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행렬을 가로로 방향으로, 벡터 같은 경우에 가로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들 이거 전치시켜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B1은 5성분으로 이루어진 한 줄짜리, B2는 3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한 줄짜리 행렬, 그리고 W1은 10 곱하기 5행렬, 10열의 5행을 가진 행렬, W2는 5열의 3행을 가진 행렬.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코드에 이런 부분을 추가했는데요. 프레딕트 함수를, 그러니까 출력값을 프레딕트 함수를 정의해서 그 출력값을 찾고 그 출력값이 실제 정답하고 맞으면 예측할 때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것으로 예측을 하겠죠. 0부터 9 사이의 숫자 중에 가장 일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을 할 건데 그 예측값이 실제 결과랑 같으면 accuracy 점수, 정확성 점수를 1점 높이는, 그래서 처음에 accuracy를, 정확도를 0으로 해서 시작해서 쫙 돌아가면서 테스트 데이터가 아까 10,000개였거든요. 10,000개의 데이터를 쭉 돌아가면서 맞출 때마다 1점씩 올리는 코드를 한번 추가해봤어요. 점수는 형편없이 낮을 거예요. 왜냐면은 가중치를 랜덤하게 정해놓고 한 번도 리셋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거니까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행렬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얻어진 행렬을 이용해서 이게 행렬 곱셈 시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행렬 곱셈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시그모이드 함수가 뭔지는 위에서 정의를 시켜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이죠. 1 플러스 2의 x제곱 분의 1, 그 처음에 보여줬던 그 식.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해서 먼저 A로 보내고 그 A를 다시 받아서 다시 한번 행렬 곱셈한 다음에 바이어스 더하고 시그모이드 함수 취해서 가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나온 이 출력값을 소프트맥스를 한번 돌려야 돼요. 소프트맥스 함수가 뭐였는지 선생님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각 카테고리에 해당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10개로 나온 출력값을 이용해서 얘를 변환해서 확률로 바꿔내야 되니까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나오는 출력값이 10개일 거잖아요. 10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또 10개의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취하는 argmax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을 할 거고요. 그 예측 값을 보이게끔 선생님 프린트할 수 있게 해놨고요. 정확도 점수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다 9네. 다 9야. 그리고 정확도가, 네, 10분의 1이네요. 이게 왜 다 9지? 예측할 때? 혹시, 선생님이 여기 첫 줄에만 랜덤 n을 썼구나. 이게 0부터 1 사이의 값만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값도 0부터 1 사이고,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갑자기 다 1로 확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에 최종값들이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되게 1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좀 달라졌다. 그쵸? 555, 884, 99, 884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얘가 몇 점 맞았냐 채점을 해보면 네, 7%, 100개 중에 7개 맞았어요. 이렇게 형편없이 정확도가 낮은 이유는 가중치를 갱신을 하지 않고 하나를 랜덤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로 돌린 거라서 그렇거든요. 대략 이 신경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경망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